자, 그러면 이러한 프랑스와 유대인들의 그 양육 효능감이 어디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이 김밥 싸기를 통해서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할 것은요, 이 김밥을 싸기 전에 우리가 먼저 시와 동화가 있는 김밥 그 만들기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시를 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렇게 그 김소월의 시를 암송해서 그걸 가져오는 것도 좋지만, 제가 동백꽃을 주제로 시를 한번 지어보죠. 그러니까 가져가고 뭔가 새로운 걸 딱 발견했을 때 주제를 하나 그 정하는 거죠. 아, 동백꽃으로 하자. 왜? 우리한테 너무 뜻밖이었으니까. 그러면 동백을 주제로 해서 시를 한번 지어볼까요? 뒷마당에서 보았네 빨강 동백꽃. 저는 제 일기도 제가 잘 못 읽어요. 너무 악필이라서. 자, 어쨌든 악필이거나 말거나 시를 지었어요. 아우, 너무 퍼펙트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시만 이렇게 쓰기에는 너무 비어있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뭘 해요? 시화를 그리죠. 시화를. 그래서 동백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우리가 시를 짓는 행위는 문학이나 국어, 교과와 연결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동백, 비슷한가요? 동백을 그리는 것은 무슨 교과? 미술 교과 또는 디자인 교과라고 할 수가 있죠. 거기에다가 제가 이 동백을 보니까 이파리가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백의 생물학적인 접근을 해서 얘는 왜 이렇게 두꺼운 이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이들한테 이 동백이 무슨 과에 속하는지 한번 알아봐 볼래? 해서 애들이 핸드폰 가지고 그 검색을 또 하겠죠. 학생백과 등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의 그 생물학적 특성을 알 수가 있고, 생물교과죠. 그리고 얘가 분포하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리적 특성, 고창, 선운사, 그리고 여러분들 완도 가시면 전남 청소년 수련원이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이 동백숲이 말도 못하게 아름답습니다. 거기 한번 꼭 가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동백의 분포를 통해서 이 지리와 지역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이 동백이 많이 나오는 아까 말했던 뭐 완도나 고창 이런 곳에서는 이 동백이 그 결실을 맺는 동백씨를 가진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겠죠. 이를테면은 동백 오일, 비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은 무엇을? 향장 산업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산업 구조가 농업 이외에 바로 이러한 그 동백씨를 주 재료로 한 동백 오일과 같은 향장 산업이 벌어질 수도 있겠고, 또 이것을 늘 봐왔던 아이들은 커서 디자이너가 되었을 때 뭘 가져오겠어요? 이 동백을 디자인 요소로 가져와서 뭐 이 섬유 디자인이랄지 아니면 다른 산업 디자인에 이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대표적인 게 샤넬. 우리가 브랜드 인문학도 공부할 수 있겠네요. 샤넬 같은 경우에 시그니처가 바로 이 까멜리아잖아요. 샤넬의 시그니처 그 까멜리아는 화이트이죠. 흰색 동백인데, 원래 이 샤넬이 굉장히 사랑했던 남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이 남자가 그 변심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저기 동백꽃의 꽃 이름이 진실한 사랑? 뭐 이런 거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샤넬이 동백꽃을 자기 브랜드의 시그니처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동백 주얼리, 뭐 반지, 시계, 뭐 신발, 옷에도 다 이 동백 코사지 이런 것들 다 들어가져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의 브랜드를 대표하는 그런 것들이 되었는데, 바로 그런 것들을 또한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이 브랜드 인문학도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이러다 보면은 어때요? 뭐 문학, 그리고 생물 과학이죠.
지리, 사회적, 그죠? 이런 것들을 다, 그리고 심지어는 경제까지도 다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음악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뒷마당에서 보았네 빨강 동백꽃, 이것을 어떻게 운율을 넣으면은 바로 뒷마당에서 보았네 빨강 동백꽃 랩 같은가요? 그렇게 뭐 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음계를 붙이면 그 노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시가 노래로 엄청 많이 불리고 있잖아요, 운율 때문에. 어찌됐든 그래서 완전히 융합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너무나 투마치하죠. 너무 많은 것 같죠.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돼요? 김밥 먹을 때 소스를 하나씩 꺼내서, 우리 사실 김밥 생각보다 많이 먹거든요. 꺼내서 그렇게 해 나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애들한테 그 엄마, 아빠, 아들, 딸 이렇게 4명 있다고 하면은 각자 이것도 한번 알아볼까? 이것도 알아볼까? 각자 핸드폰 들고 김밥 말다가 해보는 거죠. 근데 그냥 스쳐서 농담식으로 하는 것이라도 아이들 귀에는 확 들어옵니다. 왜냐면은 그 가족이 같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한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가 있죠. 그리고 흥미로운 것들은 쉽게 잃어버리질 않아요. 재미있는 것들은. 이 재미가 학습에 굉장히 중요한 코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 공부는 어떻게 하라? 놀이처럼 하라 했는데, 그럼 지금부터 한번 놀아볼까요? 자, 김밥을 우리가 아까 뒷마당에서 보았네 빨강 동백꽃이었잖아요. 그러면 뭐 빨강 동백꽃을 비트나 아니면 뭐 토마토 같은 걸로도 할 수 있겠지만, 저희 집에는 이거밖에 없어요. 당근. 그래서 당근으로 저는 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아이가 시를 썼을 때 저는 빨강 동백꽃이라고 했는데 우리 아이는 파랑 동백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아이한테 화를 내야 되나요? 어떻게 동백이 빨갛지 파랄 수 있냐고? 근데 그럴 때는 어때요? 일단 숨을 쉬어야죠. 부모님들 일단 컴다운 딱 시킨 다음에 정말 파란색으로 봤어? 네. 이럴 경우는 그럴 수도 있겠다. 너와 나는 보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차이 인정, 다름 인정. 하지만 우리 부모들은 또 부모된 입장에서 얘가 혹시 생명 아닐까? 생각해보고 어디를 데려가야 돼요? 안과를 한번 데려가 봐야 되겠죠. 이게 바로 부모의 역할이죠. 아이들을 지원하고 지지하지만, 그리고 협력하지만 또한 보호자도 된다. 이게 바로 부모의 역할이죠. 자, 이것을 부모님들은 해바라기로 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동백하고 똑같네요. 아주. 자, 그래서 어찌됐든 동백으로 넣고, 그리고 이 파란 잎을 저는 그냥 직설적으로 이걸로 한번 해볼래요. 네. 왜냐하면 시금치는 파라니까요. 초록색이니까, 동백잎 같으니까. 네. 넣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냉이꽃인가? 조그마한 들꽃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단무지로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가 어렸을 땐 닭광이라고 불렀죠. 이 언어도 그 발달사를 보면 역사 수업하기 되게 재미가 있어요. 사실은 일제 식민지가 없었다면 또 그러한 언어는 나오지 않았겠죠. 자, 그리고 이 봉우리 있죠. 봉우리를 보고 전 뭘 느꼈냐면 노란 병아리. 그러니까 그 닭이 크기 전에 어려서 이렇게 병아리 상태의 그 느낌 아시죠? 예. 그래서 저는 병아리 생각이 나가지고요. 저 봉우리를 노란 계란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정도 하면은 김밥 그림이 됐네요. 네. 이를테면 김밥 위에 우리가 식재료로 그림을 그리는 그 얘기인데, 이것에서는 우리가 기술적 과정에서 영양소 있잖아요. 뭐 시금치에는 철분이 많고, 그리고 이 당근에는 비타민 A, 그리고 탄수화물은 뇌 기능을 좋게 해주고, 이런 영양소들을 또 조사하면서 그것 또한 우리가 지식 공부를 할 수가 있고, 가족들이 식사를 할 때는 영양소 밸런스가 맞아야 되겠죠. 그걸 또 따져가면서 재료를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목표에 맞게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그렸지만 만약에 저희 딸이라면 또 다르게 그리겠죠.
그리고 아빠는 또 다르고 동생은 또 다르고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게 나왔을 때 이걸 왜 이렇게 그렸는지를 상대가 읽어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라는 것을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가 있겠죠. 이를테면은 그린 이와 그리고 그것을 읽어내는 사람은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국어의 독자 비평 등에서도 그러한 시각들을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것을 까멜리아를 똑같이 봤는데 동백을 똑같이 봤는데 서로 그것을 김밥의 표현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게 돼요? 서로 보는 것이 다르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도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규정된 정답은 없다. 그리고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부부가 싸움을 하거나 다툼이 있거나 아이들이 다툼이 있는 건 주로 대체로 내가 옳아요. 이 동백은 이렇게 생겼어. 이게 정답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싸움이 나는데 서로의 것이 다 정답이라고 인정이 될 때, 그리고 그들을 존중할 때의 싸움은 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일종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문학,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는 그 인문학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아까 프랑스와 유대인 그 부모들이 아이를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는 것에도 똑같은 의미가 내재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상기하면 되겠죠. 이렇게 김밥을 시로서 또는 동화로서 김밥을 만들다 보면은 서로 다른 시각 차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이해하면서 굉장히 소통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이야말로 관계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고독사가 사실은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앞으로 홈족 그리고 혼족, 이 두 개다가 지금 문제가 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슬기롭게 이겨나가려면 일단은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이렇게 일상의 교육자가 되어서 아이들과 좀 더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으로 대화를 이어나가고 아이들과의 관계부터 다시 차곡차곡 돈독하게 쌓아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에듀로켓 4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우리가 5번째 시간에는 파스타 디자인 할 거예요. 파스타의 역사와 디자인 이야기하면서 우리 자녀들과 어떻게 더 정말 따뜻하고 즐겁게 대화할 수 있는지 출렁다리 대화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 알물 같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4번째 시간은 오늘 제가 아주 훌륭한 시 지었었죠? 뒷마당에서 보았네 빨강 동백꽃, 동백꽃으로 인사할게요. 여러분 바이바이. 꽃이 떨어져요.